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0월 6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오늘 살펴볼 건데요. 규제가 해제되었다. 긍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와는 좀 다르다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어요.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규제 해제되고 나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아요. 한 20% 정도 증가하고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보신다면은 비싼 물건 좀 시원하게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비싼 물건 시원하게 사주는 현상 없습니다. 대형 평형 로얄 팰리스 용두산 맨션 신고가 나왔어요. 신고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축하할 일인가 조금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주간 실거래지수 지난주에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9로 낙폭이 축소되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려면은 야 그래도 많이 떨어졌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야 낙폭이 줄어들었어, 이거 긍정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전체 실거래지수도 떨어졌어요. 근데 서울 지역만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서울은 지난주에 낙폭 마이너스 0.19에서 마이너스 0.20으로 바뀌었어요. 수도권이 야 더 많이 무너지고 있네, 요런 느낌 보실 수 있어요. 전세 가격도 보시면 서울 전세 가격 낙폭을 키웠습니다. 수도권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부산 낙폭이 줄어들었잖아, 아주 긍정적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매도 물량 임대 물량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매물 감소하는 날 맞습니다. 어제 화요일 물량이 증가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휴일 연휴가 조금 길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제 하루 만에 이틀치 물량이 한꺼번에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물량 전형적인 목요일 패턴 나타났습니다. 매물 감소. 그런데 또 부정적으로 보자면 야 이거 이상하다. 전세 물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요일은 감소해야 되거든요. 늘어났습니다. 초록색 선 한참 위에서 놀고 있고요. 월세 물량도 원래 매물이 감소해야 되는 날인데 증가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감소해야 되는 주에 날에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 이후에 매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왜? 과거에 그 경향들을 봤었거든요. 자, 전체 임대 물량도 더 많이 늘어나서 2, 3, 4, 5, 6 이런 식으로 2, 3, 4, 5, 6 2, 3, 4, 5 사실은 9였죠. 네, 여기에서 2, 3, 8, 6이 2, 3, 8, 6이 그단새 400건 가까이 물량이 또 늘어났습니다. 부산 아파트 거래량 75건, 근래 들어서 많은 거래량 맞습니다. 신고가 비율 10% 조금 넘어가고요. 그 중에서 조금 눈여겨볼 부분은 대연 롯데 어제도 9건 거래가 있었고 오늘도 16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요것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옆에 그러면 제가 왜 47이라고 표시했느냐,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게요. 10월 거래 지금 돈보 사이트에서 집계가 잘 안 되어 있어서요. 제가 따로 아파트 투미 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한 4억 이상 거래는 한 건밖에 없더라. 조금 비싸고 의미 있는 거래가 있으면은 따로 제가 캡처해서 거래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야 전부 다 싼 거 진짜 3억 미만, 2억 미만의 물건이 대다수더라.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채로 거래가 되더라. 그래서 규제 해제 효과 보이지 않는다. 네, 그 정도로 10월의 거래건을 살펴보고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살펴보니까 세대 구성부터 쭉 살펴보니까 나머지 47세대가 모두 임대 세대다. 요 평형을 보시면은 되게 작잖아요. 요거 임대에서 매물로 전환되어서 나온 것이다. 임대가 매물로 전환되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47세대, 지금 현재까지 25세대가 거래 신고가 되었거든요. 야, 그러면 앞으로 거래 신고 한 22건 정도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별 거래량 보시면은 요 이틀치 거래, 49월달 거래 포함되었어요. 지금 799건의 거래량이 신고된 걸로 현재 9월달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25건을 뺀다 손 치더라도 거래 그래도 제법 좀 줄어들었긴 하지만 분위기는 썩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일별 거래량 상황으로 봤을 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추가로 신고되는 거래 건수,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일별 거래 건수가 44건이에요. 7월달 최종적으로 집계되었을 때 1483건의 거래량이 나왔을 때 일별 거래량이 44건이었거든요. 근래 35건, 34건으로 줄어들다가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여기에서 추가로 거래 신고되었던 것, 아까 대한 롯데캐슬 레전드 25것을 제외하더라도 일평균 거래량이 지금 40건으로 신고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거래 늘어났다. 규제 해제되고 일부 늘어났다. 근데 그 증가폭이 34건에서 40건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한 20% 정도 거래 늘어나네. 규제 해제 전과 후. 대구에서 요 사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규제 해제되고 나니까 뭐 한 700건 거래되는 것이 한 850건으로 거래량 늘어났다. 그걸로 끝이더라. 그래서 부산도 규제 해제되더라도 사람들이 나중에 실망할 수도 있을 거다. 왜? 규제 해제되고 보니까 거래량이 안 그래도 폭삭 망했는 상태에서 20% 증가하는 게 그게 뭐 200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실망 매물도 출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망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었어요. 오늘 제목에 붙여본 로얄 팰리스와 용두산 맨션. 대형 평형. 거래 공백이 꽤나 있었겠구나 라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과거와 비교 1억 8천만원, 5억에서 1억 8천만원 30% 이상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는데 워낙에 거래 공백이 길었어요. 다른 아파트들 여기 저점에서 한 2배 정도 상승하는 동안 얘는 상승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요만큼 올랐어요. 요만큼. 다른 아파트가 100% 오른 상태였다면 지금 나타난 신고가의 상태가 저점에서 50% 정도 오른 상태더라. 사실상 다른 아파트들 올라갔다가 꺾여서 거래되는 동안 거래가 없다가 이제 여기에 거래되었더라. 사실상 요 두 건의 거래 신고가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를 찾고자 해서 나는 무한 긍정론자야. 투자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봐야 해. 라고 생각하고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딱히 좋을 거 없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오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안 보였고요. 대략 10%씩 하락하는 거래 건수들 보였습니다. 규제 해제 전, 그리고 규제 해제 후. 요 따로 살펴봐도 뭐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나머지 규제 해제 전과 후로 비교해 보시더라도 어느 게 규제 해제 전에 거래된 거야? 어느 게 규제 해제 후에 거래된 거야? 딱히 구분이 없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요, 거래는 별로 안 살아나네. 분위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요렇게 느끼면서 가격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규제 해제되는 게 더 안 좋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거래가 안 되어서 답답하셨던 분들은 약간의 거래가 숨통이 트였는 것에 위안을 삼는 정도.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 왼쪽에 세모 표시해 놓은 것, 주례동 럭키 주례 같은 경우에는 규제 해제 전에 20% 하락 거래되었어요.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가야동 반도 보라빌 같은 경우에는 규제 해제 이후에 30% 가까이 하락해서 거래되었습니다. 물론 또 층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층수 낮고 가격 많이 떨어뜨려서 거래가 되지 어중간한 층수에서 뭐 로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가격 떨어지는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거래가 더 안 돼요. 그런 것들 오히려 거래가 더 안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뜨려서 팔아야 될 수도 있다. 포레나 부산 초읍 2020년 입지였으면 딱 비가 새로 물건하기 처분하기 딱 좋은 시점. 한창 때는 5억 6,400까지 가서 미실현 이익이라 그러죠. 이익을 실현하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나중에 팔게 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막상 2년이 지난 시점에 보니까 잘 팔리지도 않고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그 처분은 해야 되겠고 이렇게 뭐 싸게 나오는 물건들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입주했는 사람들도 전세 시장에서도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 매매 가격도 생각보다 큰 재미를 못 보는 현상. 지금 또 청약을 또 앞두고 있는 단지들 과연 2년 후, 3년 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자, 나머지 아파트들 오늘은 가격 크게 하락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면 한신 15% 정도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더라. 이게 규제 해제 전이었거든요. 해제 전 큰 변화는 없더라. 네, 나머지 거래들도 뭐 한 20% 정도 하락하는 것도 있지만 어제는 크게 하락하는 것 그리고 가격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모여 있었는데 반해서 오늘은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건당 거래 대금이 상향을 해야 되는데 10월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자료 좀 전에 가격 변화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좀 의미 있는 거래건들이 보이지 않더라. 오히려 싼 것만 거래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억 5,600만원 싼 것만 지금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규제 해제 이후에 시장 분위기 싼 거 많이 거래된다고 올라가던가요? 이거 다주택자들 여러 물건 가지고 있다가 골머리 아팠는데 알턴이를 빼듯이 야 이거 거래 이 틈에 한 개라도 정리하자 여러 개 가지고 있어 보니까 이 하락기에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1, 2억씩 떨어져서
호가 기준이 되었건 실거래가 기준이 되었건 1력씩 떨어져서 속이 쓰린 정도인데,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근데 3개, 4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 예전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 자기는 뭐 5주택자다. 어차피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다. 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오를 수도 있어요. 뭐 무한 긍정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 4년, 5년 세월 동안은, 야, 그러면 과연 잊고 살 수 있을 것이냐? 잊고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거 쉽지 않더라. 사람이 심리적으로 쉽지 않더라. 그래서 당장에 뭐 이익을 보고 실현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사무미명 거래 비중이 조금 높아져 있는 모습이고요. 300건 이하라서 지나가겠습니다. 비중 어제 뭐 11%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거래 건수가 늘어나니까 비율은 다시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네요. 6억 이상 물건 규제 해제됐다고 손대지 않더라고요. 부산 분양권 거래량 딱히 늘어난 느낌이 들지 않는다. 대구는 규제 해제 이후에 거래가 많이 늘었는데요. 아직까지 매물들 몇 개 일부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프리미엄이 많이 높게 나타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었어요. 규제 해제되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요.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 분양권 매물대 가격이 쭉 있고 매물대가 이렇게 초록색처럼 덩어리로 나타나 있잖아요. 얘가 조금 짤막해져요. 사람들이 규제 해제되었으니까 이제 잘 팔리겠거냐고 매물의 호가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이것이 그 이전보다 더 낮아지더라. 규제 해제만 되면 모든 게 해결 다 될 줄 알았는데 웬걸 거래도 안 되는 걸.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매물 가격대를 조금 더 낮추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시간 한 보름 정도만 지나도 일주일 한 보름 정도만 지나도 그 현상 아마 네이버 부동산 살펴보신다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4역 근래에 거래되었는데 고점이 얘 왜 이렇게 높게 찍었지? 왜 이렇게 높게 찍었지? 7억 초반, 중반, 후반 타입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높게 찍혔던 거에 비해서 거의 프리미엄이 1.5억에서 2억 정도 수준까지 지금 빠져있는 모습으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요.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파라곤 요 인근 지역들인가요? 요 인근 지역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네, 오션시티 푸르지오는 워낙 많이 회자되었던 물건이라서 얘는 생략하고 보더라도 오션 파라곤 또한 고점 대비 1.6억 정도 차이가 난다. 층수 따질 필요 없어요. 층수 안 따져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싼 것들은 그냥 지나갈게요. 전세 거래량 그나마 근래 조금 많아지는 건지 적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매매 거래 건수가 오늘 실거래 75건, 이 중에서 한 15건 빼고 60건이라고 치더라도 매매는 조금 상황이 나은데, 그러면 분위기가 한 120건 정도는 나와줘야지 좀 무난하다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오늘 전세 105건 신고되었고요. 신고가 비율 3건이면은 채 5%도 안 됩니다. 부산 전세 신고가 비율은, 자, 오늘 현재까지 168건의 전세 거래 신고가 있었는데요. 지난달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신고되는 느낌? 지지난달보다는 조금 적은 느낌도 들고, 휴일 개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니까요.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근래 들어서 약간은 많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목에 붙여놨던가요? 제목에 붙여놓진 않았네요. 그러면 전세 거래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하면 적정하냐? 최고가를 기준으로 금리는 지금 더블이 되었는데요. 전세 가격은 사실 임차인이 좀 을의 입장이에요. 임대인이 좀 갑의 입장이에요.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약간 60% 정도, 사실 50% 정도, 고점 대비 50%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면 좋겠지만 그런 거래는 잘 없고요. 한 60% 정도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게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도 좀 양호한 계약이다라고 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거래 건수들이 좀 있는지 잠깐 한번 볼게요. 1억씩 떨어져서는 그 근처도 못 가요. 8억까지 갔던 물건 5억 2천까지 떨어졌다. 86은 48, 87은 56, 이거 한 65% 정도의 계약 체결되었거든요. 이 정도가 그나마 무난한 상황이지 나머지 상황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억의 차직 3정 그린코어 더 베스트 5억까지 갔던 것이 5, 7은 35, 70%. 이거 지금 비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보다. 야, 많이 떨어졌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더라. 억다리로 떨어지는 것들, 더 떨어질 구간들이 많이 남아있겠구나. 아주 호기롭게 계약을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시면 4억 8천까지 계약 갔던 것이 2억 8천으로 떨어졌는 돈 로얄 듀크 한번 보시면요. 대충 5억이라고 계산해보면 5, 6은 30. 여기 한 60% 정도 계약이 되었네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지금 임차인의 전세 계약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물건이 많으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잘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 뭐 조금 깎아준다고 털썩 계약을 했다가 금리 올라갈 때마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아마 요 근래에는 뭐 전세 대출이건 무엇이 되었건 변동금리로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래에 뭐 80% 이상 비중이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뒤늦게 느낄 수 있다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월세 비중 9월달은 그나마 전세 비중이 조금 높은데 이 갈수록 수치가 많이 짙게 되면 짙게 될수록 좀 떨어지더라. 전세 금액 더 많이 낮춰야지 계획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전세 거래량 흐름만 살펴보시고요. 이게 서서히 올라가더라.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거래량, 4억 이상 거래량 비중 점점 줄어들면서 10%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요. 평균 전세 가격 더 낮아진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2020년 10월 이후의 거래건들은 역전세에 직면한다. 지금도 생각보다 높은 가격의 전세가 이루어지는 모습 좀 전에 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현 시점 최고 전세가, 현 시점에 계약을 한다면은 최고 전세가 대비 한 60% 정도 선에서 계약을 맺는 것이 좀 이상적으로 보인다. 임대인 입장에서도요, 지금 전세금 많이 받아놓는다고, 지금은, 안도의 한숨을 쉴지도 모르지만, 2년 후에 또다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면서 보내야 될 수가 있어요. 왜? 금리가 더 올라가면 부담을 느끼면서 주변의 전세 가격, 많은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갱신으로 해서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심합니다. 내게 너무 비싸게 도대체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옆에 싼 집 늘렸는데? 그러면 임대인에게 갑자기 통보를 합니다. 이 갑인 임대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저 나갈게요. 3개월 후에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딴 데 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요거까지 딱 2개를 동시에 해버려요. 통보를 하고 다른 곳에 3개월 후에 입주하는 걸로 계획을 짜버려요. 그러면 이 을이었던 사람이 졸지의 갑으로 변신하는, 이 갑과 을의 지위가 바뀌어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 당장에 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간다 그러면 그 전세 가격에 다시 임대를 내놓았을 때 임차인을 구하기 쉬울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상황이 굉장히 미묘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월세 거래량 줄어드는 흐름, 보증금, 월세도 좀 꺾인 듯한 모습. 아무튼 임대 거래 그렇게 많지는 않다. 더 많아져. 아파트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다고요, 그동안. 좀 더 많아져야지 분쟁은 줄어든다. 임대 거래량이 줄어들수록 분쟁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